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의원 박주현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제안, 바로 공공배달앱의 도입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배달 산업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10년 초만 해도 전화 주문이나 종이 전단지가 주를 이루었던 배달 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 배달앱 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25조를 넘어섰으며 월간 이용자는 3,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음식점이나 카페, 디저트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배달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소수의 민간 대기업 플랫폼이 배달 시장의 97% 이상을 점유하는 독과점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IT 인프라,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 단위의 가맹점과 라이더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점적 지위의 민간 배달앱은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플랫폼 내 경쟁의 심화로 가맹점과 라이더,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즉, 민간 배달앱은 가맹점에게 중개 수수료, 광고비, 입점비, 결제 수수료 등을 부과함으로써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실제 이익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이 비용을 음식값이나 배달료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따라서 소비자 역시 배달료와 음식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더들 또한 배달료 삭감, 단가 하락, 불공정한 배차 등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소비자와 가맹점이 함께 배달료로 5,000원에서 6,00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라이더들이 받는 실제 배달료는 2,500원에서 3,000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민간 대기업 플랫폼 운영자에게 돌아가죠. 이처럼 민간 배달앱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은 가맹점, 소비자, 라이더들이 이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에 편입시켜 버렸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그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정책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의 행포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외국계의 본사를 둔 민간 배달앱의 수익은 지역경제 순환에는 전혀 관계없이 지역 밖과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지역 경제의 자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공공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배달앱의 도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공공배달앱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자체가 직접 앱을 개발, 운영하거나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민간 배달앱과 협약을 맺어 지역화폐 결제 연동, 할인 쿠폰, 홍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민관 협력형 모델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이 운영 중이며 누적 거래액도 수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땡겨요, 먹개비, 대구로 등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들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배달앱의 시도는 단지 앱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균형추로서의 공공배달앱이 역할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을 지역 안으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점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크게 줄어 실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고 라이더들은 배달료 인상으로 수입이 안정되어 이직률이 감소하는 고용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현재 독점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의 행포도 완화될 것이고 점유율 또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동해시는 지난 2021년 강원도에서 만든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이 서비스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민간 플랫폼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여 가맹점 확보 및 시장 점유율, 예산의 한계 등의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전례를 반면교사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준비로 소상공인이 주류가 되는 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18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추경 예산 650억을 반영했으며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으로 이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동해시도 공공배달앱 운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더군다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통해 상생의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배달앱은 특정 정파나 기관의 성과 홍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공공성은 참여와 투명성 위에서만 확보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자체의 용기 있는 실험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한 지역 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